사복 차림의 방첩사 인원들이 선관위에 진입한 거 알고 계십니까? 네, 모릅니다. 그러니까 패싱 당한 거예요. 그리고 국회 계엄군 헬기가 24차례 왔을 때 방첩사 인원들이 함께 탑승한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패싱 당한 거예요. 사령관님을 빼놓고 작당을 했어요. 저는 총장님을 보고 있으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분이 여기 와서 왜 화살을 혼자 다 맞고 계시냐 이거예요. 총장님,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 비상사태입니까? 아닙니다. 예. 계엄은 국가 비상사태 때 내려지는 거라고 계엄 실무 편람에 규정돼 있네요. 네, 그럼 잘못됐다는 거죠. 기획관리관님, 네. 지금 계엄 실무 편람을 보면 계엄 선포 절차가 있어요. 국방부 비상대책회의가 있고 비상대책회의 했나요? 열린 적이 없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여기서 뭘 하냐면 계엄 선포 요건, 이게 위법한 건지 국가 비상사태인지 계엄이 적절한지 이걸 검토하게끔 돼 있어요. 그 다음 과정이 국방부 기획관리관이 계엄 선포안을 작성하게끔 돼 있어요. 선포안 작성하셨나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선포안이 작성이 되면 국무총리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게끔 돼 있어요.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나요? 대통령 보고 전에? 그런 과정 없었습니다. 이제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일어나서 심의, 하시죠. 일어나서 답변하세요. 계엄 선포 심의를 국무회의에 하도록 하게끔 돼 있어요. 이 심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나요? 정상적으로. 이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한 결과 국무회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 그러면 국방부 비상대책회의 없었고 국방부 기획관리관을 통한 계엄 선포안 작성이 없었고 국무총리를 거치지 않았고 그래서 딱 하나 된 게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 심의한 것만 있어요. 전제가 무너져요. 아까 처음 질문 드렸던 게 그거거든요. 비상사태냐. 이게 계엄 실무 편람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우리 육군 총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계엄사령관 임명 시간 기억하십니까? 예. 몇 시입니까? 10시 30분 그때요. 10시 30분에 계엄사령관 임명됐죠? 네네, 그렇습니다. 부대 출동 시간 전입니까? 후입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전인 걸로 저는 이렇게 TV에 나오는 걸로 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이죠. 그러면 전에 임명됐으면 부대 출동 명령은 누가 하는 거죠? 계엄법상? 계엄법에는 아니고 그냥 현행군 예. 지휘계천상에서는 예. 지휘관들이 출동 명령을 하고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사령관이죠. 네네, 사령관. 예. 예, 계엄 사령관. 사령관. 예. 출동 명령 하셨죠? 후에는 계엄 사령관이 있는데 저는 출동 명령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아니 임명되고 나서 부대 출동이 이루어지는데 출동 명령을 안 내렸어요? 국회 출동, 그다음에 선관위 출동. 네. 예? 내리지 않았습니다. 전혀 부대 출동에 대한 명령은 안 내리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확실히 말씀해 주실 수, 명확합니다. 그 정도로만 확인하겠고요. 그 다음에 실탄 지급 여부 아까 나왔었는데 지휘관에게 작전 중에 경계용 실탄을 지급합니까? 지금도? 지휘관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5분대기 소대만 가지고 다닙니다. 예? 평상시에는 5분대기 소대라는 부대가 있는데 거기만 가지고 다닙니다. 계엄 사령부에는 실탄 지급 의무 아닙니까? 국가 비상사태인데 그냥 빈총 들고 나가요? 그건 체크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엄 사령관께서 방첩사와 특전 사령관과 통화하셨죠? 사령관 임명 전에는 통하지 않고 진행 과정에 그러니까 통화하셔서 병력 준비 사항 확인하셨습니까? 준비사항을 확인한 그런 통화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확실히 하십시오. 네, 명확합니다. 예, 위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해 주십시오. 시간 관계상 좀 이따 질의는 하고요. 하나만 더 묻겠어요. 지금 총장님께서 거기 앉아 계시는 게 참으로 안타까워요. 패싱 당하고 총알바지가 되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사령관만 임명됐어요. 그리고
기획은 누가 하냐? 방첩사령부. 방첩사령관이 했고, 그 다음에 부대 출동과 관련돼서는 누가 했느냐? 특전사령관이 했어요. 총장으로서 군 검찰에 대한 지휘 권한을 갖고 있죠. 육군 검찰.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특전사령관 그리고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에 대한 추가 질의를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승찬 의원 연이어서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엄사령관 임명되고 나서 방첩사령관하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통화를 하셨어요? 계엄사령관 임명 후에는 시간은 모르겠지만 경찰 병력이 부족하다 그런 전화가 왔었습니다. 경찰 병력이 부족하다. 경찰 그래서 병력. 군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 어디 하여튼 상황 조치하는데 경찰 병력이 부족하니까 협조를 좀 사령관에서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그건 예,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선관위에 군이 이제 난입을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사복 차림의 방첩사 인원들이 선관위에 진입한 거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그러니까 패싱 당한 거예요. 그리고 국회 계엄군 헬기가 24차례 왔을 때 방첩사 인원들이 함께 탑승한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패싱 당한 거예요. 예? 지금 방첩사령관을 패싱하고 모든 라인이 새롭게 움직여졌기 때문에 지금 군형법상의 반란이에요, 반란. 그 다음에 저 상관이 뭐라고 군형법에 되어 있냐면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사령관님은 명령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첩사, 수방사, 특전사가 사령관님의 명령 없이 사령관님의 임명하기 전에 움직였다면 직권남용이죠. 군형법상의 처벌을 받습니다. 군형법 제5조를 보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 지금 국회 작당한 겁니다. 사령관님을 빼놓고 작당을 했어요. 작당해서 병기를 휴대하고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본청,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총을 겨누고 거기에 보좌 직원들이 소화기로 맞고 이랬어요. 그래서 군형법상의 반란죄에 해당됩니다. 이 사령관들 말입니다. 그래서 육군 검찰에다가 사령관님은 하셔야 돼요. 군형법상의 제2조의 상관이시기 때문에 다른 걸 떠나서 사령관님이 수사 대상이 될지언정 이 사령관한테 보고 안 하고 행한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군검찰에 수사 지시하실 겁니까? 예, 관련 내용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만 하지 마시고 수사 지시하세요. 제24조 군형법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전시, 사변시 또는 계엄 지역에서 지휘관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경우예요. 이거는 사령관님이 모르고 계시잖아요. 지휘관이 사령관이 온포스트 하라 했는데 이 지역을 이탈했어. 이탈의 죄에 해당돼요. 이거 한두 개가 아니에요. 반드시 하셔야 된다. 그게 군이 사는 길입니다. 총장님. 저는 총장님을 보고 있으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게 존경받고, 후배들한테 그렇게 사랑받고, 그런 분이 여기 와서 왜 화살을 혼자 다 맞고 계시냐 이거예요. 질의하는 저조차도 가슴이 미어져요. 개인적으로 박안수 장군님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아십니까? 이 위법한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총장님이 하실 수 있는 거, 국민들한테 사죄할 수 있는 거는 이 명령체계를 이탈한 자들에 대해서 군검찰에 수사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데 총뿌리를 외부 위협이 아닌 국민을 향합니까? 군대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죠. 아닙니까? 예, 속지 않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반드시 이제 총장님이 하실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에게 속지 않은 길 딱 하나입니다. 엄정하게 수사 지시를 하시고 나중에 안타깝지만 총장님께서도 수사 대상이 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런 이슈들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지난 5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K푸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끝내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정부가 정책으로 밀어주는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정보에 민감한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K푸드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이런 이슈들이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들을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했고 여기 보시면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K푸드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한성기업 딱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하게 얼마에 사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올랐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렸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5월 2일에 문자로 이 한성기업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2배 넘게 급등이 나왔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한성기업으로 수익을 내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정부가 집중적으로 밀고 있는 산업이 해외 건설 시장이고 그 중에서도 K신도시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그 중에서도 정부가 가장 핵심적으로 밀어줄 것으로 예상되는 K신도시 대장주 한 종목에 돈이 몰릴 것이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번과 똑같이 저에게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K신도시 정책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4406-8870번으로 저에게 지난번처럼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4406-8870번으로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없이 신청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